자, 물리 객관식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매년 그래왔지만은 일단은 프린트로 수업을 합니다. 프린트로. 그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나면 이제 교재를 이거를 이제 출판을 맡겨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프린트로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PDF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강의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옥하방, 학원 옥하방이나 자연과 옥하방에 이 객관식 PDF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프리도 같이 올려드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운 받으셔서 이제 PDF로 이제 아이패드로 필기하실 분들은 그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하방이나 학원, 그러니까 자연과 옥하방이나 학원 옥하방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PDF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요. 그리고 이제 프리도 같이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다운받으셔서 프리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얇은 프린트가 있어요. 얇은 프린트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페이지 물리 객관식 특강 안내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1페이지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페이지 1페이지. 자, 일단은 수업 난이도는 중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풀이를 따라오시면 실력이 늘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수업 난이도는 중으로 했습니다. 1번 수강 추천. 물리 기본 강의를 수강했거나 물리 기본 이론을 잘 알고 있는 수강생한테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물리 기본 강의 수강에다 밑줄을 그시고 이거는 제 강의를 꼭 수강 안 하셨어도 돼요. 다른 강사님 기본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이 강의는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은 물리 기본 강의도 안 듣고 객관식을 들으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 많이 나와서 이제 수강에 곤란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추천은 물리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수업 목표. 난이도가 있고 유명한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문제풀이 방식. 변리사 출제 경향에 맞춰서 지식, 암기, 비법 등을 이용하여 빠르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방식이 정확하게 정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리사 문제풀이 또는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풀이가 변칙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변리사 출제 경향에 맞춘 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 객관식 강의를 들으시면은 수업 목표는 7개에서 10개를 우리 물리 문제가 10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7개에서 10개를 맞추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리사 물리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기출 비중이 1번은 그냥 기초문제 또는 기본문제, 쉬운 문제가 한 3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문제라고 해서 물리의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5문제 나오고 난이도 있는 심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강의 목표는 기초적인 문제는 3문제 맞추고 기본 문제를 3문제 맞추고 심화 문제를 1문제 맞추면 최소 목표인 7개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생각하시면서 이제 기초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 문제 중에서 보통 이해가 잘 안 가는 파트는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5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 맞추고 심화 문제라도 풀 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문제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는 자, 기출문제 풀이를 많이 물어보셔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1번
물리 기출 문제는 교재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려 있는가 하면은 02년도부터 23년도까지 220문제를 교재에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따로 구하실 필요 없이 요 객관식 문제집에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객관식 강의에서는 기출문제의 3분의 1 정도만 풀이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출문제는 스스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풀이하는 기출문제 난이도는 중상 정도입니다. 자, 4번 풀이하지 않는 나머지 기출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풀이하지 않는 나머지 기출문제는 하니까 4번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세한 그림 풀이와 동영상 풀이를 제공하는데 기출문제 그림 풀이는 카페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동영상 풀이는 객관식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수강생들한테 무료로 제가 인강을 다 찍어놨어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학원에서 신청하셔서 그 인강을 보시면은 220문제에 대한 인강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물리 질문 별표돼 있죠? 5번 질문. 자, 물리 문제는 한 15분 정도 고민하신 다음에 안 풀리면 계속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물리 시험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15분 이상 끌면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일단은 15분 정도는 고민하셔야지 실력이 올라가니까 15분 정도 고민하신 다음에 안 풀린다 싶으시면 옥하방이나 개인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동그라미. 그래서 꼭 질문하시고 위에다가 15분.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실력이 안 느니까 제가 시간을 정해드리는데 15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옥하방이나 개인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걸 모아 놓으셨다가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 학원에서 대면 상담으로도 문제풀이 질문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0문제쯤 가지고 오셔서 대면 상담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이렇게 상담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는 버리거나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15분 정도만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푸는 시간 빼고 자기가 이제 풀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시간은 빼고 고민한 시간만 15분. 그 다음에 그래도 안 풀렸다 그러면 그거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이 있는데 수업 방식은 그냥 읽을게요. 자, 첫 번째는 공식과 개념 확인을 5분 정도 하고요. 간단하게 공식 복습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 문제를 먼저 풀고 기본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를 푸는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보통 5, 6문제 정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면 15분 정도 휴식을 하고 이 과정을 1시간 단위로 반복하니까 그냥 시작할 때 공식 확인, 그 다음에 기초, 기본, 기출 풀고 이거를 15분 쉬고 이거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 주시고요. 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수업은 12회 수업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빼면 3시간씩 수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시간 36강 수업이고 1시간마다 15분 휴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계획은 아래쪽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시간을 비중을 뒀는데 이 시간은 유동적이라서 꼭 맞지는 않습니다. 풀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4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이제 물리 시작하기라고 나와 있죠. 페이지 4페이지. 여기에 뭐 그리스 문자 읽는 법은 가끔씩 기호를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어놨으니까 뭐 이거 사진 찍으셔서 만약에 기호가 안 읽힌다 싶으시면은 이거 보시고 스마트폰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5페이지.
자, 이제 물리학습법인데, 물리학습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 물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게 15분. 그 다음에 억지로 이해하면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멈추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이해. 그래서 멈추고 질문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해한 다음에는 뭘 하시는가 하면은 이해한 내용을 문제 풀기나 공식 암기 같은 걸 통해서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암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문제가 있잖아요. 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다음번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그 문제랑 유사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이 풀기 위해서 똑같이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는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암기하셨으면 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교재에 유사 문제를 많이 실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풀어드린 거는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유사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매 수업 시간에 프린트 하나씩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안 풀어드린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 문제는 되도록이면 진도에 맞춰서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까지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 프린트를 받으셔서 또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가 다 끝나고 새롭게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도 나가는 김에 모든 문제를 푸시면서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문제라고 올려놨는데 셀프 문제를 다 풀기 전에는 다음 단으로 안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페이지는 간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를 5페이지를 따로 한번 쭉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물리 객관식 특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다른 프린터 1회 프린트를 봐주시면 이게 오늘 진도를 나갈 프린트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프린트 1회 자, 페이지 역학 파트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그리고 이제 보통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좀 분위기를 업 시키면서 막 이러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침착하게 해서 좀 졸려요. 그래서 소리를 좀 지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분위기를 업 시키고 하겠습니다. 뭐 좀 이상한 게 낫지 졸린 것보다는 그쵸? 이게 낫죠. 자, 그럼 하겠습니다. 잠이 좀 깨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페이지 2페이지에 이제 공식 확인을 봅시다. 제목을 읽어볼게요. 이쪽 파트는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파트입니다. 이쪽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3번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이제 요 강의 들으시는 분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식 복습이니까요.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1번 V는 V0 더하기 AT S는 2번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3번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는 정말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외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수 공식을 이렇게 강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0일 때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처음 속도가 0일 때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두 번째 공식,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도가 0일 때 S는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공식 강조.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공식이 평균 속도인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필수 조건. 등가속도 운동일 때 필수 조건. 등가속도 운동일 때 2번 평균 속도는 어떻게 적을 수가 있지? 그러면 등가속도일 때 평균 속도는 V바라고 적고요. V바는 T분의 S라고 적어도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V바는 2분의 V0 더하기 V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론 시간에 배우셨을 테니까 뭐 따로 설명은 안 하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공식은 몇 개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핵심이니까 강조. 근데 이 공식은 언제만 쓸 수가 있는가 하면은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데 이 평균속도 공식을 쓰면 틀립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속도 공식, 이 공식은 이 공식보다는 S는 V바 T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이 공식으로 써요. 그래서 평균속도 공식을 이렇게 해서 거리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를 공식을 강조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는 그냥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감기 후유증으로 기침을 좀 하네요. 요거 좀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약 먹어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기침하는 거 그냥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는 이렇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세 번째 수평 포물체 운동. 그러면은 페이지 5페이지 수평 포물체 운동 공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현상이 뭔가 하면은 어떤 물체가 수평으로 던져졌을 때 이렇게 포물체 운동하는 거를 수평 포물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R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R. 그러면 수평 이동거리 R은 V0 루트 EH 나누기 G라고 하는 공식이 기출문제 한 5문제가 이걸로 풀려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조한 거랑 유사하게 이것도 강조를 해보면 수평 포물체 운동이잖아요. 수평. 이렇게 수평으로 던져진 것만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얘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틀려요. 알겠죠? R이 이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던져졌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 R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사용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언제 쓸 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수평으로 던져졌을 때 포물체 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여기에 이걸 쓰고 여기에 이걸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여기에만 사용될 수가 있다. 요거를 강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파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공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이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순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봅시다. 보시면 페이지 12페이지의 1번 페이지 12페이지의 1번 문제 옆에 제가 문제풀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라고 적힌 문제만 풀 예정입니다.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 B가 200m를 이동하여 동시에 기준선 Q에 도달한다. 그러면 여기다 밑줄.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 밑줄. 그 다음에 200m를 이동해서 동시에 기준선 Q에 도달한다. 밑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판단은 A는 등속도 운동을,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며 P를 통과하는 순간 A, B의 속력은 각각 10, 15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A는 등속도 운동 밑줄,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밑줄.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형태예요. 하나는 등속도 운동, 하나는 등가속도 운동. 이 문제를 외우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내가 알고 친숙한 문제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정도는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거기 있는 그림에다 잘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게 A인데 얘는 10m/s로 가서 쭉 가서 여기 도착했대요. 그리고 여기가 P고 Q. 그리고 10m/s로 도착했다. 그리고 위에다가 등속도. 그래서 요게 이제 별표죠. 하나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B인데 여기서 15로 출발을 했대요. 그리고 똑같이 쭉 직선으로 가서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 도착한 속도는 모른대요. 문제에서 안 줬어요. 그리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별표.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판단할 것이 1번. 이렇게 두 물체가 똑같은 곳을 통과해서 똑같은 곳을 도착하는 문제는 제일 먼저 판단이 이동거리가 같죠. 그래서 S1과 S2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1과 S2가 같다.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이제 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거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도 같는가 하면은 여기 도착 시간하고 여기 도착 시간이 같다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동시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T1과 T2도 같다. 그래서 보통 시간은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그냥 T라고 놓고 풉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두 조건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그러면 요걸 가지고 풀기 위해서 S1은 S2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등속도. 등속도 S 공식은 S는 VT. 그 다음에 S2는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공식 S는 V/T 또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어떤 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걸로 풀기보다는 이쪽 거를 많이 사용하니까, 왜냐하면 약분되면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니까 요걸로 푸는 경우가 많아서 등속도 공식 사용하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 사용하고 그 다음에 V바를 쓰기 위해서 V바는 2분의 V0 더하기 V를 같이 적어주시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평균속도 공식 적고 이렇게 적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 푼 것이고요. 자,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등속도니까 등속도 공식 쓰고, 등가속도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쓰고, 그 다음에 V바를 풀기 위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게 답입니다. 됐죠? 그러면 처음 속도는 S1은 10이죠? 여기다가 10T는 요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는 요거 적기 위해서 V바 모르죠? V바는 요거 보시면서 2분의 V0 2분의 V0가 얼마인가 하면은 15 더하기 나중 속도 모르죠? V 시간 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분. 그러고 나서 넘어가시면 20은 15 더하기 V이다. 그러므로 V는 5m/s라고 나중 속도를 구하는 것을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Q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속력은 얼마인가? 5m/s. 이렇게 풀어서 이게 이제 기본 풀이니까 이 풀이를 달달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풀으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여기가 200m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가속도 A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모르는 상태로 문제가 주어졌죠. 근데 시간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시간을 구할 수도 있는데 B만 보고 거리가 주어졌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를 아는 상태에서 시간을 모르면 등가속도 세 번째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게 가장 풀이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고 시간을 모를 때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으로 풀자. 이렇게 논리를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2번 T를 모르니까 등가속도 세 번째 공식인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EAS라는 공식에 T가 없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보자. 그럼 나중 속도는 5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는 15죠. 그래서 15의 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를 구하라고 그랬고 S는 문제에서 200을 주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 25고 15의 제곱은 225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200은 2 곱하기 A 곱하기 200. 약분 마이너스 1은 2A.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m/s 제곱이고 문제에서는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2분의 1 m/s 제곱이 답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15에서 5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가속도가 맞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속도 답이 나온 겁니다. 자,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철저하게 연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기초문제예요, 기초문제. 그래서 2번은 이제 연습 삼아서 한번 그래도 유명한 문제니까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페이지 13페이지의 2번. 페이지 13페이지의 2번 문제. 자, 문제풀이라고 적혀 있죠. 이제 앞으로 요거는 안 적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문제풀이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밑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밑줄 하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위에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는 뭔가 하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야 되지? 왜냐하면 등가속도 운동 문제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쓰자.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푸시는 겁니다.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20m/s가 되는 순간 100m를 이동하였다.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1번. 뭔가 하면은 일단은 그림을 그릴게요. 왜냐하면 문제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을 그려서 현상을 보는 거니까 일단은 잘 안 풀리시는 분은 제일 먼저 그림을 그려보세요.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20이 되는 순간,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이었죠. 해서 얘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이동거리가 얼마인가 하면은 100m고, 그리고 얘가 속도가 20이 되었다. 문제에서 이렇게 줬죠. 그리고 등가속도래요. 그 다음에 질문은 시간은 얼마인가? 여기 도착하는 시간은 얼마인가? 질문이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럼 이제 논리대로 해봅시다. 1번. 등가속도 문제잖아.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으세요.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그 다음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이 문제는 식 두 개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식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등가속도 운동 문제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문제고, 지금 가속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모르고 가속도도 모르기 때문에 식이 두 개 필요해요. 어느 식을 사용해도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왕이면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이 들어간 두 식을 이용해서 봅시다. 그래서 요 식은 사용하지 말고 요 두 식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시간도 모르고 가속도도 모르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다. 그렇죠? 식이 두 개 필요하고 등가속도니까 등가속도 식 두 개를 적으면 무조건 풀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지워주시고요. 첫 번째 V, 나중 속도는 20이 되었다. 가속도는 몰라. 시간도 몰라. 이렇게 적고요. 두 번째, S는 100m다. 그래서 10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가속도 모르고 시간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AT가 20이니까 일단 20을 쓱 집어넣으면 AT의 제곱이니까 시간이 하나 남아요. 그래서 요거는 100이고 2분의 1 그대로 놓고 AT가 20. 그럼 시간이 하나 남죠? 그러면 20T라고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00은 두 개 곱하면 10이죠? 10T.
그러므로 시간 t는 10초.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답을 깔끔하게 얻었죠. 그러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모르는 게 두 개 있으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개를 적용하면 무조건 풀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기본 풀이긴 한데 이 풀이보다 추천하는 풀이가 있습니다. 무슨 풀인가 하면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평균 속도로 푸는 게 편리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번 평균 속도를 일단 구해보자. 2분의 V0 더하기 V 언제 쓴다? 등가속도일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 기본 공식을 강조를 하고요.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처음 속도는 0, 낮은 속도는 20. 그러면 얘는 0이고요. 20. 그러면 평균 속도는 2분의 20이니까 10m/s다. 그래서 평균 속도 구할 때 등가속도일 때 평균 속도 구하는 거는 언제나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 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쉽게 1번을 구하시고요. 2번은 평균 속도니까 S는 V바 T. 이 유명한 공식을 이용해서 S는 V바 T를 이용하시면 S가 얼마인가 하면 S가 100m였죠. 평균 속도가 10이죠. T. 그러므로 T는 10초. 이렇게 구해주시면 1번 풀이와 2번 풀이는 난이도가 좀 비슷하긴 한데 이쪽 풀이가 기본 풀이입니다. 추천 풀이. 이쪽 풀이를 잘 익혀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 이 풀이가 굉장히 복잡해서 안 풀릴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의 풀이가. 근데 평균 속도 풀이는 항상 쉽게 풀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를 연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뒤로 옮기시면 15페이지의 5번 문제. 자, 1교시 마지막 문제. 자, 요 세 문제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페이지 15페이지의 5번. 페이지 15페이지의 5번 문제. 자, 얘는 유명한 문제예요. 난이도 상문제. 이렇게. 그래서 웬만한 일반 물리학 책에는 이거 유사 문제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잘 이해해 보시고 푸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우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데, 자꾸 이제 간단하게 답을 구하시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과정을 철저하게 익혀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빌딩의 옥상에서 아이가 떨어졌다. 옥상에 있는 스파이더맨이 1초 후 거미줄을 발사하여 아이를 건져 올리려고 한다. 여기서 포인트가 1초 후 거미줄을 발사, 밑줄. 이렇게. 아이를 구출할 수 있는 거미줄의 최소 속력은 얼마인가?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거미줄의 최소 속력, 밑줄. 그러니까 그냥 속력이 아니라 최소 속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는 10이고 거미줄은 등속 운동을 하며 거미줄은 등속 운동 밑줄, 옥상의 높이는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첫 번째 줄에 고층 빌딩의 옥상에서 아이가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요. 부연 설명이 없으면 초속도는 0인 거예요. 그렇죠? 아이의 속도가 있었으면 속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텐데 아이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초속도는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중력 가속도로 낙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납득하기 어려울 텐데 문제가 일반 물리학 책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실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정을 아무 말 없으니까 처음 속도는 0이고
낙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죠.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면 항상 이렇게 물체 두 개가 떨어지면서 상호작용하는 문제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I인데 I가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떨어졌대요. 이렇게.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옆에서는 이제 거미줄이죠. 거미줄이 떨어지는데 1초 후 떨어진대. 1초 후. 이렇게. 그런데 이 I를 구하려면은 같은 곳에 도착해야 돼. 그렇죠? I를 구하려면 같은 곳에 도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인가 하면 S1은 S2랑 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얘는 중력 가속도로 낙하하는 문제고 얘는 등속도로 낙하하는 문제니까 아까 풀었던 기본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잖아요. 한쪽은 중력 가속도 문제, 한쪽은 등속도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살짝 응용이 있죠. 어떤 응용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도착했을 때 얘가 떨어진 1초 후에 도착했으니까 얘가 떨어지는 시간은 t고요. 그 다음에 거미줄이 떨어지는 시간은 t-1초이다. 이렇게 놓으셔야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떨어지지? 얘는 t초 동안 떨어졌다면 얘는 t-1초 동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여러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1번. I가 자유낙하 하잖아요. 그러면 자유낙하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 공식 V는 GT, S는 2분의 1 GT 제곱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은 곳에 도착하고 중력 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이니까 S1은 S2라고 아까 우리가 배운 거를 적용시키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자유낙하, 이쪽은 등속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유낙하 공식은 S는 2분의 1 GT제곱이고요. 등속도 공식은 S는 VT가 등속도 공식이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공식은 빨간색, 공식은 빨간색. 이렇게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S1과 S2가 같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2분의 1 GT제곱 은 V, 거미줄 속도죠. 그 다음에 시간 T는 T-1 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이거.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T-1초예요. 이렇게 했죠. 여기를 T라고 하면 T-1을 넣으셔야죠. 이렇게 해서 정확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봤더니 모르는 게 T 모르죠? V 몰라요. 그러면은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유명한 문제입니다. S1과 S2가 같다로는 안 풀려요. 조건 하나를 더 찾으셔야 돼요. 이 조건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이제 거미줄하고 I가 만나려고 할 때 만나는 순간을 이해를 해보자. 이해. 물리는 이제 이해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요 경계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얘가 i예요. 그러면 i의 속도는 자연학과 속도니까 gt죠, gt. 그래서 i의 속도를 v라고 적고 i의 속도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v는 gt라고 해서 증가 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증가하죠. i의 속도는 이렇게 되죠. 근데 거미줄이 뒤에 따라왔어. 근데 거미줄의 속도는 등속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면은 바로 이게 i고 이게 거미줄인데 닿을랑 말랑하고 있죠. 이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속도를 보자는 거죠. 속도. 그러니까 이 조건을 하나 더 생각하셔야죠. 거리 조건을 문제풀이에 적용시켰으면 속도 조건도 적용을 시키는데 조건이 이렇게 되죠. i 속도하고 거미줄 속도가 이렇게 있을 때 1번 i 속도가 거미줄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i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거미줄은 등속도니까 얘가 크다면 얘는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으니까 거미줄은 증가할 수가 없으니까 i는 떨어져 버려요. 그럼 못 만나죠.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닿을랑 말랑 할 때 i 속도가 있고 거미줄 속도가 있으면 거미줄 속도가 크면 되겠죠. 그러면 닿을랑 말랑 할 때 얘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철컥하고 만나서 i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i보다 거미줄 속도가 커야 된다. 그런데 속도가 크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얘가 크면 클수록 더 잘 만나겠죠.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거미줄의 최소 속력은 요게 조건이었죠. 요게 필수 조건이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얘보다 아주 조금만 크면 된다. 0.0000001이라도 크면 만날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i 속도하고 거미줄 속도는 얘가 조금은 크지만 최소 속도라고 하니까 거의 같을 정도로 크다. 이게 최소 속력 조건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속도 조건을 적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거죠. 이 상황에서 i를 잡으려면 거미줄이 커야 된다. 이렇게 적고. 근데 최소라는 조건을 집어넣는 순간 둘은 거의 같다. 이렇게. 그러면 i 속도는 자연학과 속도니까 gt라고 적고 거미줄 속도는 v라고 적자.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구했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고 조건이 2개니까 무조건 답을 구한 것이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거미줄에다 gt를 넣어주시면 마지막으로 이 식에다가 gt를 넣어주시면 2분의 1 gt제곱은 gt t-1이라고 깔끔하게 적고 약분 정리하면 2분의 1 t는 t-1 그러므로 넘기면 t 2t-2 넘어가고 넘어오면 t는 2초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t에다 2초를 넣으시면 거미줄은 여기다 2초를 넣었으니까 20m/s가 된다고 그래서 1번, 2번 해서 푸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할게요. 자, 난이도 있는 물리 문제는 공식 하나로 안 풀립니다. 공식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상문제이기 때문에 공식 2개 또는 3개가 필요한 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공식이 2개 필요했고 그 공식 중 하나는 거리 공식이고 공식 중 하나는 속도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를 마치려고 봤더니 이제 시간이 3분 남았으니까 깨알같이 한 문제만 더 풀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맞출게요. 마치고 이제 시간 조절을 잘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또 어버버하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